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죠. 예, 그 이유는 홍다그룹 관련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 그나마 끝나는 무렵에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화됐었죠. 뭐 12,000개까지 매도를 했고요. 여기도 1,600억 정도, 여기도 2,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도 오늘은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은 딱 하나 있죠. 달러가 강세가 되고 환율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에 따른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겠지만 아시아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니케이, 상해, 심천, 각권, 항생, 특히 항생지수 H 이런 쪽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도 그렇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겨우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홍콩 증시 하락이죠. 하락을 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홍콩인데 홍콩이 우리하고 뭔 관계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홍콩 증시가 하락을 했고 H 항생테크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는 이게 헝다그룹이에요.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헝다그룹이 지금 디폴트 현상이 일어났다. 유동성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홍콩이나 중국 증시 쪽에 또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마카오 카지노 조정안.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가 요새 조금 올라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롯데 관광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규제, 여기서 보시면은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쪽인데 다 잘 사는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독점법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카카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이제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적인 성격을 우리나라도 이제 받아들여서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제 상생이라는 이름 하에 인터넷 기업들을 규제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규제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업의 활동성과 기업이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되는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요. 정부의 규제로 카지노, 부동산, 플랫폼 이런 쪽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항생테크 50, 27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해외 쪽에서 보면 해외 쪽에서 본다면은 이 홍콩과 중국을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이 있다는 거예요. 펀드가. 그런데 펀드의 속성상 여기만 이렇게 때리면 매도를 하면은 안 되고 전반적으로 매도를 때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뭐냐? 예, 우리나라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냐? 우리는 이쪽, 예, 이쪽의 문제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우리까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시아 전체의 펀드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매도하다 보니까 에휴, 아시아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증시는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은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금리를 인상하는 환경,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과 경제 성장률과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한국은행에서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하는데 우리 증시는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 문제다, 외적. 그래서 중국의 문제가 우리나라를 지금 강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사다가 매도를 강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장에 그나마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의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3기 연임을 하려고 그러죠. 연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헝다그룹은 굉장히 커요. 예, 지금 뭐 부채 규모가 355조예요. 그 다음에 문어발 확장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55조가 문제가 되기 있고, 이것이 지금 터진다면 중국의 국민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건설주가 망치면은 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또는 건설 짓다 마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막 헝다그룹 앞에서 또 중국인들이 굉장히 다혈질이면서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막 빌딩 앞에서 누워서 막 있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민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내년에 3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망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아무래도 살리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그 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있죠.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요. 중국이. 그리고 지도부 교체가 있고요. 그러면 경기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헝다그룹은 해체보다는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 또 이런 선결과제, 그 다음에 채권 만기에 대해서 조금씩 자본을 투여해 주는 거. 또 한 가지는 채권 만기가 올해까지는 없고 내년 초에 많이 걸려 있대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자만 지급되면은 여기까지 목숨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아무래도 이 태풍의 눈, 허웅다라는 이런 우스갯스러운 중국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시진핑의 정권과 내년에 동계올림픽과 연관된다면 무너뜨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헝다그룹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터지고 있죠. 예. 그런데 추석 전이에요. 추석 전인데 어수선하고 이런 국제적 사회적 그 다음에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장은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을 치고 있는 국면에 있다는 거고 이 국면에서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동치는 국면에서는 버릴 종목과 가져가야 될 종목 그리고 더 사야 할 종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헝다그룹, 헝다그룹이 디폴트 현상,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뭐예요? 기업이 나쁜 것들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계감을 주는 시장이다. 고로 부도날 종목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예요?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차례 인상하죠.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좀비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익이 나지 않고 굉장히 회사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주식들이 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다분히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헝다그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한테도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 전에는 정말로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좋은 주식, 가져가야 될 주식, 그리고 더 사야 할 주식, 그 다음에 썩은 주식은 팔아서 더 좋은 주식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지금은 힘든 국면이다. 작년에 제가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또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후에 위기가 온 후에는 항상 대박이 있다. 지난 역사에서 위기 후에 항상 대박 장세가 연출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장에 동참한 사람만이 신흥부자가 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에 얘기했죠. 워렌 버핏도 대공황을 계기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거기에서부터 부자의 꿈을 꿨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IMF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청나게 고통을 줬던 IMF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IMF 때도 다 죽어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상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사회와 똑같으잖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자영업자들은 지금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IMF 때는
그냥 금리가 올라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지금 IMF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양극화라고 그래요. 양극화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 뭐 인터넷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심지어는 배달업체라든지 뭐 택배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열지를 못하고 있고 열지를 못해서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예식장 업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잡히고 있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K방역 해가지고 좋았었는데 결론은 백신이 늦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나 이런 쪽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백신의 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빨리 해서 연내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1년 전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IMF 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즉 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나온 게 뭐예요? 네이버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신흥부자들이 탄생됐고 그런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3천만 원 가지고 1,000억을 만드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시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굉장히 늘어나는 현상들을 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기가 올 때 그런 거죠. 2008년에도 마찬가지죠. 2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결론은 돈을 벌었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흥부자는 여러분이 되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를 제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작년에 방송이라든지 무방에서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유동성으로 부자 만드는 남자. 유동성으로 간다. 그리고 유동성으로 인해서 신흥부자를 만들고 신흥부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단타를 치지 말고 지금은 부자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때 단타를 쳤습니다. 왜 단타를 치느냐 하면 다시 한번 1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십시오. 첫 번째는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죠. 왜? 뭐 코로나가 영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확산된다. 인도네시아가 확산된다. 인도가 확산된다. 중국이 지금 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신천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거죠. 기가 막히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세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불안의 늪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종목들을 보시면 그래요. 근데 이 장에서 이거를 꿰뚫어 본 사람들, 위기 후에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부자를 탄생시키는 주식장이다. 고로 여기에서는 단타를 치지 않고 내가 부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부자가 됐지만 결론은 불안한 심리와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고
뉴스에 의해서 종속된 사람들은 작년에 오히려 대박의 기회를 놓치면서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73%가 다 손실을 받고 상승하는 장세에서도 깡통을 찬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단타방에서는 6개월 만에 자기의 투자 자산의 반을 이상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복귀를 해주느냐? 예, 제가 왜 복귀를 해주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연출됐는데, 여기서 우리 방은 대박이었고 부자가 탄생됐고, 예, 모든 사람들이 해피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매일 이렇게 성공 투자 후기가 올라왔던 거예요. 특히 저희 방은 한 종목 올라갔다고 성공 투자 후기 쓰는 단타방하고 틀린다는 거죠. 예, 여기도 보죠. 예, 직장인입니다. 저희 방에 직장인이 많죠. 직장인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1로, 저희 방은 3 플러스 1로 다 가입해요. 근데 뭐 감사하고 고맙고, 또 화장실 갈 때 이때 빨리 듣기 뭐 이렇게 해서 유령 회원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무튼 이 분이 5월 3일 날에 들어왔고 9월 15일이에요. 근데 지금 1억 2,800 돈 벌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 가지고 하나는 먹을 수 있어요. 한 종목은 먹일 수 있습니다. 한 종목은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한 종목 먹은 거하고 성공 투자 후기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처럼 이렇게 내 계좌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종목 단타방에서 20개 추천했는데 1개 올랐다고 성공 투자 후기 쓰고 19개 종목은 끙끙끙끙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도 못하고 문자 대응대로 하세요라는 단어 하나만 들으면서 투자하는, 비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 문자로 오늘 빨리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당장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날이 내가 사면 상투가 되고, 상투가 되면서 빠지기 시작하면 피레침을 맞게 되고, 피레침을 맞으면서 엄마야 하면서 나는 손실을 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내 계좌가 플러스 났느냐 마이너스 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종목이 플러스 하나 났고 19개 종목이 빠지면 이거는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성공 투자 후기를 쓰는 거는, 그거는 정말 불쌍한 짓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자 되는 길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방에서 이렇게 성공 투자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또 이 계좌 인증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누가 또 뭐 아르바이트를 썼다 그러는데,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수십 명을 쓰고 수천 명을 쓰느냐 이거예요. 수백 명을 쓰느냐 이거죠. 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와보시라고, 제발 와보시라고 이렇게, 예, 회원님들이, 예, 여기 썼는데 한번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없어진 거야. 나도 가끔 여기다 이렇게 막 써요. 예,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등록을 딱 눌렀는데 안 돼. 저도 이제 답변을 할 때 보면, 예, 저같이 이제 타이핑이 느린 분도 느렸어요. 느려서 다 써가지고 했는데 등록 딱 눌렀는데 얼른 날라가. 제가 이럴 때 엄청나게 답답해요. 이 삼성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경험이야, 이게. 항상, 안녕하세요. 저는 뻔하죠. 뭐, 퇴직한 사람인데, 노후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돈 벌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랬는데, 중간에 뭐, 쌍지읒이나, 쌍치읒이나, 이렇게 뭐 잘못 쓰면은 이게 등록이 안 돼요. 전번에 한번 이만치 써가지고 올렸는데, 이만치 써가지고 등록 올렸는데 없어진 거야. 그때 멘붕이 왔어요, 저도. 그래서 가끔 저는 써놓고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거예요. 예, 저도 뭐 똑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만, 이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 회원님들이 연세가 되셨고, 예,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천천히 해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예, 천천히 해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3,100만 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읽어서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이 뭔가를 내 스스로 가지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팬데믹 이후 신흥부자를 다 꿈꿔요. 신흥부자를 꿈꿨고 작년에 주식 투자하면서 나는 부자가 되겠다. 예, 부동산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너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으로 와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서 부자가 된 다음에 얼른 가가지고 부동산을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까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방은 부자들이 탄생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길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하면 아직도 이 추세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부자, 신흥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몇 년 만에, 14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고 있다고요. 14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무료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거를 1000포인트를 돌파한다. 1000포인트 돌파하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라. 코로나 팬데믹 2020의 주인공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가져온 현상, 무지막지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얘기했죠. 일부 국가에 한하지 않고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돈을 하늘에서 퍼붓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니까 제발 단타치지 말아라.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금리 구조화. 모든 국가가 금리를 내리고 있다. 각국의 특단적 조치로 금리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리고 있다. 이주열이가 내리려고 그랬어요. 못 내리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렸잖아.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서 성장 산업이 귀해지는 구간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고 작년부터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게 틀렸느냐? 맞아 들어갔다는 거고 코로나가 가져온 메가 트렌드가
지금 패러다임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뉴 이코노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극을 달하잖아요. 잘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미래 산업형으로 전환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기득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신산업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동안 우리나라한테 가져온 거고 지금 보니까 이해했죠. 1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맨날 거기다가 채팅 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고 또 신천지가 뭐가 되고 있고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고 미국에는 지금 하루에 7만 명씩 코로나 발생이 되고 있고 중국도 발생되고 있지 영국도 발생되고 있는데 뭐 올라간다고 당신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는 뭐래?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때 맨날 여기 채팅창에다가 맨날 올렸잖아. 안 된다고.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는데 당신 단타 쳐야지. 정신 나갔느냐고. 어떻게 메가트렌드 종목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느냐고. 예, 매니저님, 전문가님, 지금 코로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당신 미친 사람 아니냐고. 어떻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고 매일 질문했던 사람들은 단타를 쳐가지고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를 봤다고요. 그런데 그 진정성을 믿고 들어왔던 우리 회원님들은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됐잖아요. 이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이후 부자의 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지금 만연하고 있지만 부자의 길을 걸어라.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왜냐하면 14년 만에 오는 강력한 돈벌이가 되는 시장이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고 나는 이 기회를 놓치면은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 고로 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쳤고 그걸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뭐냐?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추석 전인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추석 전이야 까이거. 그래서 요새 보시면은 추석 전이라고 무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추석 전에 누가 회원 가입하느냐고. 근데 저는 해요.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추석 전이니까 아이고 뭘 내가 가입하겠어? 에이 관두지 뭐 까이거. 추석 후에 가입하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추석이라는 이 날짜는 공짜로 4일을 줘요. 추석 후에 가입하면 안 줘요. 추석 전에는 4일인가 5일 줘요, 이거를. 똑같은데, 추석 후에 가입하면은 이게 공짜인 줄 알고 있죠, 여기. 여기가 내가 돈을 안 내는데 돈 내는 거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돈 못 벌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렇게 추석 전에 목 놓아 외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추석 후에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는 10번 중에 9번이 올라갔어. 우리나라는 독특해. 추석 전에 왜 팔어 다?
주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에이 추석 후에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추석 전에 조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추석 후에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 전과 추석 후는 가격 차이가 여러분들이 그 알량한 60만 원을 아끼려다가 며칠 안 되죠. 여기 공짜로 줘요. 추석 5일은 공짜로 주는데 뭐하러 추석 후에 가입하느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조삼모사지. 조삼모사라니까? 주는데 그런데 타이밍을 잃어. 아니 그 몇백 원, 아니 몇만 원 때문에 타이밍을 잃어. 주식시장에서 이 절호의 기회에 매수를 해야지. 왜 회원 가입하는 날짜를 추석 후로 하느냐고.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추석 후에 가입하면 이 5일을 서비스를 더 줘요? 추석 전에는 이걸 차감하지만 추석 후에는 이 5일을 안 줘. 똑같은 거야. 추석 전에 가입하나 추석 후에 가입하나. 그런데 추석 전에 가입하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 공짜로 준 날에 공짜로 준 추석날 이때 무료 방송 저희 방에 강의한 게 있어요. 강의한 게. 이 강의한 게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거래량 파악법, 대차대조표에서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매출액을 인식할 때 늘어나는 거,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하는 거,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차대조표에서 뭐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살 같은 살, 1,000만 원짜리 이상 수억 원이 되는 그런 강의를 미리 들으시라는 얘기야. 미리 들으시라고. 오셔가지고 미리 들으시고, 손익계산서, 그죠? 손익계산서, 환율, 그리고 환율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산업의 밸류체인, 산업이 어떻고 그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 특성 속에서 갖고 있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중요성이 뭐고, 이런 것들을 오셔가지고 줄거게 이 보석 같은 강의를 공짜로 듣는 거야. 공짜로 듣잖아요. 공짜로. 왜? 추석 연휴 5일을 공짜로 듣잖아. 공짜로 듣는데 왜 안 와? 아이, 네, 참. 다른 데 방은 녹화 방송이 없고, 녹화 방송이 없는 거는 자기가 과거에 잘못 투자했다라는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투자의 역사를 녹화 방송을 통해서 놨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기가 막힌 차이지.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강의만 들어도 부자 되는 거예요.